대출 규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 3차 시행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 3차는 가상금리를 1.5% 부과하는 겁니다. 시중의 금리에서 1.5% 부과한다라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억을 빌렸다고 생각해보자고. 1억에 1.5%는 얼마입니까? 1억에 1.5%면 150만 원입니다. 10억에 1.5%는요 1,500만 원입니다. 5억에 1.5%는요 750만 원입니다. 5억을 빌렸는데 가상금리가 1.5% 붙는다라고 하면 거의 월에 60만 원 이상이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60만 원을 더 벌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은 한결 좀 여유로워집니다. 반대로 60만 원을 더 내어 놓아야 하면 이자 부담으로 더 뺏기게 되면 삶이 더 빡빡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금융권들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줄을 계속 줄이고 있다라고 보면 맞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금의 모습에서 이제 대출자들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죠. 금융권들이 이미 잡힌 물고기 금융노예 600만 명을 상대로 가상금리를 부과시키며 그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일 겁니다. 결국 잡힌 물고기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가 되고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상금리를 부과하겠다라고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고 금융권들은 그냥 바로 적용입니다. 가타부타 창구에서 신랑이 버릴 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비대면으로 그냥 통보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돈 잘못 빌렸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신용이 되게 이제 권장되는 시기,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때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이제 혜택으로 보고 대출을 더 일으켜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느끼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습관이 제일 무섭습니다.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그걸 다음에 안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면 삶이 이제 예사롭지 않게 되는 거죠. 뭐가 되었건 간에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도 다 빚지고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이제 인생이 이제 엉망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2025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차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여전히 금리는 더 올라갈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행여나 연체라도 하게 되면 연체금리를 이제 더 부과하는 일도 이제 비일비재하죠. 연끌아니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들이 한강 정모한다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려서 감당 못할 빚으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이후 그리고 리만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유령인간이 됐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너무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봅니다. 긍정으로 내다보죠. 그러면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0억, 50억을 가진 자산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착각은 자연인데 그 착각을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덤빌 때 사기당하거나 빚쟁이가 되거나 인생이 막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새 이제 일본 드라마 파트너라고 하는 작품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다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수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야쿠자들 간의 싸움도 돈 문제. 연인 간의 이 다툼도 돈 문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도 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범죄 조직의 이제 일원으로 있다가 돈을 빼돌려 가지고 새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도 돈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벌리더라고요. 인생에 이 우환이 다 돈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돈은 어떻습니까? 목숨줄이죠.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 밥 먹이고 싶어도 밥도 못 먹이는 게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돈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땀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땀 흘리는 걸 고마워하는 게 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빚을 지면 그 빚의 굴레에 갇혀서 한 90% 이상은, 95% 이상은 빚쟁이로 죽을 때까지 살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자식들까지 그 빚쟁이로 이제 대물림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빚을 얼마나 무서워해야 될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빚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했다가 빚이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을 되게 어렵게 만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일가족이 이제 몰살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거.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거. 빚을 진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내다보고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쪽에 궁리하면서 사는 게 제일 나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갖춰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차분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돈 빌리고 아파트 분양받고 주식 사서 3배 5배 10배 뻥튀기 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나에게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죠. 조심하고 염려하고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자신도 지키고 또 삶도 잘 지속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